첫 번째 세션으로 입사 지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지금 오늘 삼성이 떴죠, 여러분들. 삼성이 뜨긴 했는데 삼성에도 인제 지원서라는 걸 쓰게 돼요. 여러분들이 인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요즘엔 다 지원서를 내게 돼 있는데 지원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좀 그냥 뭐 이렇게 중요치 않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입사 지원서 정말 중요합니다. 이유는 뭐냐면 많은 임원 분들이 인제 임원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실제로 인제 서류 통과를 시킬 때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오래 안 읽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깐 입사 지원서를 슥 보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잠깐만요. 죄송해요.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 입사 지원서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입사 지원서 쓰는 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입사 지원서 폼을 좀 열고 시작을 할게요. 저 입사 지원서입니다. 입사 지원서.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? 예. 글자 다 보이시죠? 그럼 요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 쓸 때 인제 보통 이렇게 이력서 형식으로 뭐 "이걸 제출해라."라는 회사는 이제 좀 조그만 규모가 좀 조그만 회사나 옛날 회사들은 실제로 이런 입사 지원서를 뭐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은 워드 파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.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죠. 그래서 사진을 여전히 인제 넣는 곳도 있고 안 넣는 곳도 있죠. 대기업은 요즘에 많이 안 넣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넣는 경우에 보통 이게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올까 봐 여러분들 뭐 신분증이랑 얼굴이라는 걸 대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좀 피해야 될 거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과거에는 그런 친구가 좀 없었는데 요즘에 그 셀카 찍어서 여기 올리는 친구 있어요. 셀카. 그리고 프로필 사진 있죠.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사진관 가면 푸사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 되게 막 이쁘게 하고선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은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.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딱 찍어서 목만 이렇게 띄워 가지고 정장에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사진관도 있잖아요. 그래서 취업용 사진 찍는 사진관들 되게 많습니다. 뭐 조금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커뮤니티에 몇 번만 물어보면 "아 거기 유명해요." 뭐 그 동네에 유명한 취업 사진 찍는 데를 알려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데 가시면 돼요. 그런 데 가셔서 여러분들 취업용 사진은 정장 입고 제대로 하나만 찍읍시다.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. "팀장님 취업용 사진 찍을 때 뒷 배경 색깔은 뭐 파란색을 해야 되나요? 흰색을 해야 되나요?"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드러나는 색깔이면 아무 상관없고요. 그걸로 뭐 당락이 좌우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파란색을 하든 흰색을 하든 여러분 얼굴이 잘 뭐 좀 좋아 보이는 걸 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두 번째로 귀걸이를 해야 되나요? 안 해야 되나요? 여학생들 이런 거 물어보는데 붙는 귀걸이는 해도 상관없어요. 눈에 잘 안 띕니다. 다만 제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긴 건 하면 안 돼요. 예, 그런 것들.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들 좀 뭐 옛날에는 이거 직무령도 맞췄어요. 그래서 뭐 재무회계처럼 꼼꼼하고 좀 차분한 느낌이 날 땐 차분한 표정을 짓고 찍는다. 하고 그리고 인제 영업이나 마케팅처럼 좀 활동적인 그런 직무에서는 "이빨을 보인다." 해서 "이." 하고선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나 이런 핏은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쪼끔 미소를 머금고 너무 막 울상이면 안 되잖아, 사진 찍을 때. 그래서 좀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름. 자, 이름 그냥 쓰시면 되고요. 지원 기업, 지원 직무. 간혹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제 문과 친구들은 40 개, 50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디에 어느 직무를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기록해 놓으시고요. 생년월일 뭐 이런 거, 거주지 이런 거 쓰죠. 전화번호, 졸업 예정일, 휴대폰.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잠깐 봅시다. 옛날 강사들, 한 20년 전 강사들은요. 이 이메일 주소도 신경 쓰라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마케팅 직무를 지원을 한다.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케팅 베스트 골뱅이 뭐 gmail.com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막 이메일을 쓰는 거야. 혹은 여러분들이 뭐 공정 설계나 반도체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세미컨덕트 베스트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지. 그래서 이메일을 산업이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걸로 파면 요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. 뭐 이렇긴 한데
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, 솔직히. 근데 진짜로 그 제가 알던 친구가 세일즈맨이었나? 뭐 해 가지고 이 메일 주소를 팠어요.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제 영업 마케팅을 쓰던 친구였는데 모 회사에서 물어봤대요. "이 메일 언제부터 썼냐? 왜 이 메일을 이렇게 정했냐?" 하니까 나한테 질문을 한 번 더 관심이 있어서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무 지원 동기,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이런 거 썰풀 기회를 주어진 거죠, 이 이메일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물론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디테일까지 좀 신경 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직무나 혹은 산업으로 영문으로 한번 파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럼 피해야 될 이메일 주소가 있느냐? 있죠. 유치한 건 좀 하지 마세요. 제가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야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. 걸그룹이 있는데 누구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? 제가 효정을 좋아해요.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족발집 알바부터 하면서 정말 그 연습생 시기를 거쳐서 지금 30이 넘어서도 아이돌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오마이걸이에요, 오마이걸. 근데 이메일 주소에 여기다 오마이걸 골뱅이 뭐 제가 서강대니까 서강.ac.kr이다. 유치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런 건 하지 말아요. 아셨죠? 여러분들의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들 너무 유치한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뭐 NCT 드림 뭐 이런 거. 자, 다음에 학력입니다. 이제 편입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쓰나요?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. 이건 속일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뭐 검정고시면 검정고시라고 쓰면 되고요. 성적 보통 뭐 4.5 만점인 학교도 있고 4.3 만점인 학교도 있고 저희가 서강대학교를 가져왔는데 뭐 이거는 본인이 재학하는 대학의 이 만점을 가지고 성적 증명서를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기업에서는 서울에 아까 전국의 대학교가 200개입니다. 거기에 학과까지 합치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각 전공이 뭔지 각 대학으로 이 성적 환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딱 하나만 봅니다. 증명서. 그래서 성적 증명서라든지 과목이수표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는 그런 서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모든 학점이나 이수학점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보면 이제 이런 걸 쓰게 돼 있습니다. 뭐 주요 활동, 뭐 대내외 활동 이런 걸 쓰게 돼 있고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쓸 때 증빙이 가능한 것만 쓰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죠. 그래서 현차 계열은 좀 타이트하게 보는 편입니다, 증빙을. 그래서 증빙 가능한 것만 써야 되는데 다른 곳은 그냥 믿어주는 편이에요.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가이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 증명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 있잖아요. 거짓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. 아셨죠? 진짜로 한 활동들을 쓰는 겁니다. 여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어봉사 동아리를 했었으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손짓사랑 그다음에 저는 교육 담당이었거든요. 학술부장 그리고 세부 내용을 이제 쓰는 거죠.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. 요 세부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. 이 세부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직무가 있을 겁니다. 직무. 저희가 수어봉사 동아리에서 교육 담당이었는데 저는 인사를 지원하니까 여기서 제가 이 동아리 생활을 제가 한 2년, 3년 뭐 사실 제대하고도 계속 거기 동아리방에 앉아 있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사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한 거거든요.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쵸? 회의도 하고 무슨 뭐 1일 오프도 만들어 보고 같이 공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가 지원한 직무는 인사라면 인사스러운 걸 여기에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주메라는 폼 아시죠? 이거 뭐 외국계 기업을 쓸 때 이력서 양식 중에 보면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아니면 뭐 스쿨 익스피리언스인가? 아무튼 뭐 이런 이제 학교 생활을 쓸 때 한 두 줄로 어떤 걸 했고 성과가 어땠다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있는데 여기가 한국말로 그런 걸 쓰는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손짓사랑이고 직무가 인사니까 제가 했던 것들이 뭡니까? 그 동아리 그 수어 단기반과 기초반을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뭐약 3년간 600명의 학생들에게 수어를 전파함, 교육시킴. 어때요, 느낌이? HRD 느낌이 나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리 저희 학술 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기 세미나와 정기 회식을 기획하여 동기부여를 시킴. 이런 걸 쓰는 거예요. 내가 주로 했던 것 중에 인사스러운 거. 지금
뭐 뻥을 쓰면 안 되고 진짜로 했던 거 중에 그 수많은 활동 중에 직무랑 연결고리가 좀 센 것들을 여기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뭐 봉사 동아리든 뭐 스포츠 동아리든 뭐 레저 동아리든 아무 상관없어요. 본인이 했던 것 중에 그 공통 역량이든 직무 역량이든 여러분들이 그 직무와 연결고리 있는 활동들을 좀 쓰시는 게 눈에 더 띕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경력을 쓰는 경우가 있죠. 인턴이나 아르바이트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서빙 알바를 했고 뭐 어떤 카페에서 3개월 동안 서빙 알바를 했다면 제가 이제 인사 샘플이에요. 인사니까 여기다가 고객 상대를 위해서 저희 뭐예요? 그 추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뭐 음식 리스트를 제작하여 뭐 매출을 올려봄. 그 친절하게 대응함 뭐 이런 거 있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사 업무도 결국에 내부 고객 상대를 하는 업무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게 이것도 서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하나 서술할 때도 이 세부 내용에 한두 줄 정도 쓸 수 있는 칸을 보통 주거든요. 기업들의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직무랑 연결고리 있는 걸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해외 경험을 쓰는 곳도 있고 이런 칸이 없는 데도 있는데 해외 경험은 뭐 있으면 쓰시면 돼요. 그냥 해외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걸 쓰는 거니까 솔직하게 쓰고 이거는 약간 글로벌 역량 보는 거니까 거기서 본인이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든지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뭐 여행을 통해서 현지 문화를 이해했다든지 뭐 뭐라도 좋습니다.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. 병역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훈 여부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. 장애 여부 이런 거. 그다음에 자격 면허 되게 중요한데 직무와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거는 쓰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예를 들면 뭐 3종 세트라고 하는 한국사와 그다음에 컴활,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죠? 사기업을 쓸 때 이런 걸 쓰면 이 친구 공기업 준비했었네?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. 다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기 어디야? 포스코였나요? 여러분들 이제 에세이가 있을 거예요. 한국사 에세이인가? 뭐 그런 거 있는 학교 회사가 있어서 그런 데 쓰셔도 무방합니다. 근데 그런 게 없는 회사라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건 자격증은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인사를 지원하는데 여기다 재경관리사를 쓰면 너무 동떨어진 엉뚱한 그런 그 자격증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건 쓰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특기와 취미, 삼성도 쓰는 게 있죠. 여러분들 특기는 여러분들 특별한 기술이에요.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기술,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 거, 뭐 노래하기가 될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 소화를 좀 할 줄 안다는 거였고, 뭐 영어를 잘하면 영어 노래 부르기 잘한다든지, 이런 뭐 댄스도 좋고, 그냥 잘하는 거 쓰세요. 뭐 옛날에 모 강사들은 특기나 취미는 혼자 하는 게 아닌 협업에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걸 써라,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, 아닙니다.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쓰세요. 시키면 어떡할 거야. 요즘에는 이제 그 과거에는 진짜 시켰는데 요즘은 시키는 곳이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솔직하게 써야지 이 얘기가 나올 때 대응이 술술 돼요.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. 솔직한 취미를 쓰시기 바랍니다. 다만 피해야 될 게 있죠.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너무나 리스크 있는 취미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금 담당자거나 아니면은 재무회계 담당 직무를 썼어. 근데 취미가 경마야. 경마. 그래서 사행성이 있는 막 이런 게 취미면은 누구라도 싫어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아니면 돼요. 건전한 것들. 취미,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취미를 써주시고요. 어학 성적 쓰는 칸이 있을 거고요. 외국어 구사 능력을 상중하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의사소통이 되고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된다면 무조건 상이죠. 예, 그러면 상이에요. 요즘 친구들이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저 그래도 되게 잘하는 편인데도 못한다고 자꾸 낮춰. 전 네이티브가 아닌데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위험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원지투님이 취미로 게임하기 어떤가요? 뭐 취미가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쓰세요. 요즘에 게임인 친구들 많잖아요. 그래서 뭐 롤하기 뭐 이런 거 쓰면 돼요. 예, 상관없어요. 그래서 뭐 취미에다가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. 그게 뭐 어때서요? 예, 당당해지십시오. 다만 당당해져야 돼요. 그게 왜 어떤 효용이 있고 내가 잠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거죠. 게임으로 이렇게 한다. 뭐 솔직한 거 써요. 괜히 솔직하지 않은 거 쓰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.
자, 그래서 외국어 구사 능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지원서 생각보다 중요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. 직무와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그 경험 중에 세부 내용은 그 직무와 연결고리 있는 걸 쓰는 걸 추천한다.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지원서 작성법 마무리 좀 할게요.